네, 시시각각 토크 시간입니다. 우리 서울시, 천만 시민의 서울시를 이끌어 나가는 서울시 또 의회, 이 8대 후반기에 그 상임위원장님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의회 8대 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호 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대단히 덥죠. 오시는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뭐 폭염주의까지 내려가지고 아주. 그렇습니다. 많이 시민들도 덥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기에도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후반기에는 이제 위원장이 되셔서 책임감이 더 막중하시네요. 당선 소감부터 짧게 듣겠습니다. 예, 그 천만 서울 시민의 그 염원으로 뭐 시의회 들어와서 또 가분하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했는데 뭐 기쁨보다는 또 책임감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 재정경제위원회 하면 뭐 우리가 이제 돈이나 예산과 관련돼 있겠구나라고 이제 언뜻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서울시 어떤 부서들의 그 의정 활동을 감시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들을까요? 재정경제위원회는 그 시민의 삶 질 향상과 편익 증진, 서울 경제 활성화, 서울시 조직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과 그다음에 관련된 주요 입법과 정책들을 다루는 시민생활 중심의 위원회입니다. 16,000여 명에 달하는 서울시 방대한 조직과 24조 원이 넘는 서울시 재정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교육 총괄, 교육 협력 사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각종 현안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네. 그리고 시립대학교 이런 기관들도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해 있습니까? 예, 시립대학교도 있고요.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 네. 서울시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경제진흥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진흥실도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공사, 네. 서울시 보증재단, 아주 서울연구원 네. 이렇게 많습니다. 중요한 그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김인호 의원께서는 위원장께서는 이제 8대 서울시의회에 오셔서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의원들께서는 상임위를 배정받으시지 않습니까? 네, 재정경제위원회를 지원을 하셔서 된 건가요? 이제 인연을 맺게 되시게 된 이유는요? 이제 임기 4년 중에 네. 이제 전반기, 후반기 2년씩 나눠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 신청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자기가 네. 관심 있고 공부하고 해보고 싶고 또 연구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의 사업과 관련된 네. 그런 상임위를 선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정당 경험은 많습니다만은 그 시정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이제 서울시정 두루 알 수 있는 재정경제위원회를 선택하게 됐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경위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반기에 재경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요. 2년 활동 전반기 하시면서 이건 참 의미 있었다. 굉장히 좀 기억 남는다. 뭐 개인적으로든 위원회 활동으로든 기억나시는 활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천만 시민이 원했던 그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네. 친환경 무상급식 바꿔요. 골목 상권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걸 막기 위한 SSM 조례, 그다음에 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실현했고 이런 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재경위에서 이제 전체 예산들을 다루시고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 저도 이제 시립대학교 여쭤본 것도 이게 재경위 소속인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서 아주 지금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시립대에서 지난번에 그 입시제도도 바꾸기로 했다고 해서 또 노력들을 하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그 교육위하고 네. 시립대학교 계속 협의 중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하고 재경위하고 다 같이 예. 포함이 되는군요. 예. 예. 자, 후반기는 이제 또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재경위에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8대 후반기에 잡고 계신 사안들은 어떤 겁니까? 지금의 서울시는 2008년 이후 불어닥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다음에 재정위기로 인한 그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악성, 가계부채, 중소기업 경영 환경 악화, 골목상권 등 자영업 붕괴,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문제 등 서민생 안정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전임 시장이 벌여놓은 치적 쌓기용 낭비적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등 IMF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반기 재경위는 튼튼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친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균형 있는 교육 환경의 보장과 함께 부채 해결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서울시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재정경제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 한 해 예산이 24조 원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예. 대단히 큰 규모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예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부채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해서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시나 산하 그 공사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작년 말 현재 서울시 총 부채가 자그마한 26조 5,220억 원이나 됩니다. 예. 2007년에는 16조 2천억 원 정도 했으니까 4년 만에 무려 10조 원이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부채 규모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없는 대형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성, 전시성 예산 등을 가감하게 삭감하고 필요 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한 해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24조 원인데 부채가 26조 원이라면 거의 뭐 한 해 예산만큼 쌓였다는 거고, 전체 규모도 규모지만 최근에 빠르게 증가했다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예. 부채가 2007년 16조 2천억에서 26조로 늘었는데, 이렇게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전 토목 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뭐 전시성 사업하고 예. 홍보성 사업을 너무 치중했던 게 아닌가. 물론 거기에는 이제 토목 사업이라든가 예. 뭐 한강 동등섬 뭐 여러 가지 그런 낭비성 사업을 너무 과하게 추진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고민은 물론 이제 이런 전시성 행정이나 그런 하드웨어 이런 것들은 줄이겠다는 게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의지이시고, 의회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치궤를 가지고 가시는데, 문제는 또 이제 복지 수요가 있단 말이죠. 예. 위원장께서도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 실업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보편적 복지를 펼치는 데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보편적 복지의 방향, 또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또 좀 이율 배반적인 상황에 또 빠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으로서 차별 없이 일하고 예.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재경위의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는 뭐 무상급식도 그렇고요. 박원순 시장이 표방하고 계신 정책인데, 재경위나 또 혹은 위원장님이 보편적 복지의 뜻을 같이 하고 계셔서 시 활동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도 있다래요. 서울시의회가 우리 박원순 시장과 그 보편적 복지는 생각을 같다 할지라도 이 서울시의회 본래 기능과 목적인 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이걸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그 보편적 복지에서 가장 좀 후반기 동안에 재경위에서나 시에서나 이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학생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또 유아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좀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계획하는 것들이 좀 예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 재경위에서는 지난 50년간은 그 고속 압축 성장 결과로 인한 문제점이 우리 사회에 하나 둘씩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딱히 꼽아서 어느 하나가 문제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의 경제 환경의 변화와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과 가계부채 급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게들은 이 가계 부채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개인적인 의정 활동 이야기 조금 할게요. 그럼 위원장님은 지역구가 지금 동대문구 전논동 답심리입니다. 그시죠? 동대문구에서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도 이제 정당 활동 많이 하셨는데 동대문구는 지금
뭐가 일단 또 재경이 위원장 일도 하셔야 되지만 또 지역구 현안도 챙기셔야 되잖아요. 동대문군 뭐 현안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뭐 천만 서울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 노력에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이제 경전철이 예. 한 10여 년, 그 20년 전부터 뭐 올해 착공 안에 뭐 몇 년 안에 착공 안에 그러는데 경전철이 네. 아직 그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전철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이제 찬성한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대학원에서는 이제 법학하셨네요. 석사과 정도 지방자치 예. 법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저 법학 법사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없나요? 없죠. 예. 시의회는 없는데 재경이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이제 경제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세요. 경제가 해결할 일이 사실 많죠, 현안들이.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모든 서울시를 컨트롤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전체적인 서울시정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네. 재경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산을 쓰실 것인지, 효율적으로 쓰실 건지 관심도 많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2년 또 의원, 8대 의원으로서 2년쯤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들을 하실 건지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의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잘하실 때는 칭찬도 해주시고 혹시 잘못할 때는 이렇게 해초리도 들어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군더더기가 없으십니다. 필요한 말씀들을 딱딱 해주셨는데요. 일하시는 것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위원장님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